안녕하세요. 한성백제박물관 제2전시실을 담당하고 있는 학예연구사 김성미입니다. 이곳부터는 백제 사람들의 생활 모습과 풍속, 죽음에 대한 생각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공간은 풍납토성 경당지구 발굴 자료를 토대로 왕실 제사시설의 본실 내부를 복원한 것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백제 원조왕은 나라를 세우고 가장 먼저 시조 동명왕을 모시는 사당을 만들었습니다. 왕실 혹은 국가적 차원에서 거행한 제사는 왕실의 신성성과 지배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당시 한성에는 이와 관련된 제사시설이 건립되었습니다. 반대편에는 풍납토성의 경당지구 제44호의 전체 복원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건물은 구조상 특수한 형태를 취하고 있어 주목됩니다. 본실 외곽으로 미음자형의 도랑이 돌아가고 도랑에는 대형 판석과 수술간 흔적이 있습니다. 본실 바닥은 잘 다듬어 판축을 하였으며 안에서는 유물이 거의 발견되지 않았는데 이는 신성한 공간으로서 계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졌음을 의미합니다. 학계는 특수 공공시설, 특히 국가나 왕실이 주관하는 큰 규모의 제사가 치러졌던 제사 공간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백제 사람들은 쌀, 콩, 보리, 삼, 기장, 조, 피, 밀, 팥, 귀리 등의 곡식을 많이 먹었습니다. 곡물은 주로 항아리에 저장하였으며 음식을 조리할 때 여름에는 야외 화덕, 겨울에는 온돌 가까이에 마련한 부뚜막을 이용하였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조리 도구로는 솥, 깊은 바리, 계란 모양 톡이, 시루가 있습니다. 계란 모양 톡이는 부뚜막에 걸쳐놓고 사용하였으며 시루는 계란 모양 톡이 위에 잇대어 놓고 음식을 찌는 데 썼습니다. 아궁이 앞 잔불에서는 깊은 바리로 죽을 만들거나 고기를 삶았습니다. 이렇게 조리한 음식들은 소반이나 각종 그릇에 담겨졌습니다. 백제 왕도 한성은 최고 지배층이 모여 살았던 곳인 만큼 백제 최고의 건축 기술과 양식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풍납토성 일부 건물에서는 흙을 다져 쌓은 다음 되파서 구덩이를 만들고 그 안에 초석을 놓고 기둥을 세우는 지하 초석식 기둥과 같이 공력이 많이 들어가는 건축 기술이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왕궁과 관청에는 왕실과 나라의 위용을 보여주는 건축 자재인 기와가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풍납토성 발굴에서는 한 구덩이에서만 수천여 점의 기와가 쏟아져 나왔으며 수키와 끝을 마감하는 다양한 무늬의 수막새도 10여 종이나 됩니다. 한성기의 수키와는 무늬가 없는 것이 대부분이고 암키와는 격자 무늬가 대부분입니다. 수막새에는 풀꽃 무늬, 수목문, 전문, 원문, 능형문, 연화문 등 여러 가지 무늬가 새겨져 있습니다. 백제 옷은 고구려와 비슷하여 남자는 저고리와 바지, 여자는 저고리와 치마, 두루마기를 입었으며 신분에 따라 옷의 재질과 색깔을 구분하였습니다. 백제 왕의 경우 소매가 넓은 자줏빛 두루마기에 흰 가죽띠를 두르고 푸른 비단 바지를 입었으며 금꽃으로 장식한 검은 비단관을 쓰고 검은 가죽신을 신었다고 합니다. 백제의 꾸미개는 관, 귀걸이, 목걸이, 허리띠 장식, 신발 등이 있습니다. 한성기의 관은 폭이 좁은 반 타원 모양의 고깔 양옆에 새 날개 장식을 세운 것이 특징입니다. 귀걸이는 드리개가 없는 민 귀걸이와 드리개가 있는 장식 귀걸이가 있습니다. 목걸이는 만호, 호박, 유리, 탄정 등으로 만들었습니다. 유리에 금박을 입히는 금박구슬과 탄정은 백제 목걸이의 특징입니다. 허리띠 장식은 짐승 얼굴 무늬, 용무늬, 잎사귀 무늬 등이 있습니다. 신발은 금동신, 가죽신, 집신 등 다양합니다. 금동 신발은 대개 죽은 사람의 발에 신겨 무덤에 묻을 때 사용한 장례용품이었습니다. 백제 무덤에서는 옥이 많이 출토되었습니다. 마한 사람들이 금, 은보다 옥을 귀하게 여겼다고 한 만큼 옥은 권위의 상징이었습니다. 백제의 사상은 토착신앙과 유교, 도교, 불교 등이 알려져 있습니다. 근초고왕 때 밥사 고흥의 서기편찬, 장군 막고의 도덕경 인욕 기록으로 보아 백제에는 유교와 도가 사상이 일찍이 들어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유교와 도가에 대한 이해는 한문 보급과도 관련됩니다. 하남 미사리와 서울 풍납토성에서 출토된 벼루는 백제 한성기에 문자를 사용하였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384년 침류왕은 동진으로부터 불교를 수용하는 등 백제는 유교와 도가사상 위에 불교를 받아들였습니다. 다양한 모양의 부호가 새겨진 토기와 토우에서도 백제 사람의 정신세계를 엿볼 수 있습니다. 백제에는 바둑과 주사위 같은 놀이가 있었으며 악기로는 북, 피리, 백제금이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둑판은 일본 도다이지 쇼소인의 소장품을 복제한 것으로 백제에서 일본 왕에게 선물했다고 전해집니다. 자줏빛의 자단목에 선과 문양을 상아와 각종 안료로 화려하게 표현하였습니다. 특히 바둑판의 선은 19선이며 화점이 17개인데 이는 한국의 순장 바둑에서 볼 수 있는 것이라 흥미롭습니다. 백제 한성기에는 사람이 죽으면 운무덤, 돌무지 무덤, 흙무지 무덤, 돌 덧널 무덤, 돌박 무덤 등에 묻혔습니다. 운무덤은 가장 일반적인 무덤이며 돌무지 무덤은 한성기 초기에 상류층이 사용하였습니다. 흙무지 무덤은 2사람 이상이 묻히는 다장묘이며 돌 덧널 무덤은 지방 사람들이 많이 만들었습니다. 돌박 무덤은 가장 발달한 형태의 고대 무덤으로서 주로 한성기 말기에 상류층에서 사용하였습니다. 송파구 석촌동, 가락동, 방이동 일대는 백제 왕릉지구였습니다. 이 지역 무덤에서는 여러 가지 토기가 출토되었는데 특히 검은간 토기는 백제 한성기의 특징적인 유물로서 위세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에서 수입한 도자기들도 출토되어 한강유역이 일찍부터 대외교류의 중심지였음을 알려줍니다. 이곳에서는 백제의 제철 기술 및 조선술, 당시 주변 나라와의 대외교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제는 우수한 제철 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철기를 만들었습니다. 특히 칼, 화살촉 등의 철제 무기는 다른 나라와 전쟁할 때 유용하게 사용되었습니다. 백제의 무기는 공격용과 방어용으로 나뉘는데 공격용 무기는 큰 칼, 창, 꺽창, 화살촉 등이 있습니다. 대도에는 고리가 달린 것과 없는 것이 있으며 창은 직기형과 연미형이 있습니다. 화살촉은 관통력과 살상력을 높이기 위해 머리 부분을 버들잎 모양, 뱃머리 모양, 도끼날 모양, 송곳 모양 등 다양한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갑옷과 방패, 투구 등은 방어용 무구입니다. 백제의 옷은 큰 철판을 결합하여 만든 판 갑옷과 작은 철판을 가죽으로 엮어 만든 비늘 갑옷으로 나뉩니다. 비늘 갑옷은 뼈, 나무, 가죽 등으로도 만들었으며 몽촌토성에서도 뼈 갑옷이 출토되었습니다. 백제의 농기구는 괭이, 삼날, 살포, 낫 등이 있습니다. 괭이와 삽은 땅을 밭으로 일구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살포는 논둑에 물꼬를 트는 데 이용되었는데 지방 수장층의 권위를 상징하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낫은 지금의 모양과는 달리 길고 끝만 조금 굽은 것으로 무기로도 사용되었습니다. 공구는 손칼이 가장 많으며 쇠도끼와 끌도 적지 않습니다. 이 밖에 집게, 가위, 망치, 쇠스랑 등도 확인됩니다. 이러한 철제 농공구의 사용은 사회 전반의 생산력을 증대시켰습니다. 칠지도는 현재 일본 나라현 덴리시 이소노미가 진궁에 있습니다. 전체 길이는 74.9cm입니다. 7갈래의 가지로 된 칼이라는 뜻을 가진 칠지도는 몸통 좌우로 3개씩 가지가 뻗어 있습니다. 몸통 앞 뒷면에는 60여 글자가 금 상감되어 있습니다. 칠지도에는 100번 단련한 강철로 칠지도를 만들었다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는데 이는 쇠의 성분과 조직 형태를 균일하고 치밀하게 하기 위해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을 되풀이하여 거쳤다는 뜻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덩어리 철을 납작하게 만들어 여러 차례 접고 다시 풀무질을 하여 녹여서 때리는 과정을 반복해야 합니다. 백제는 서해와 남해로 이어지는 해안선이 길고 큰 강이 많아 해상활동에 유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중국 대륙, 일본 열도 및 아시아의 여러 나라와 활발하게 교류하였습니다. 부안 중막동 유적은 백제 때 항해의 안전을 기원하기 위해 제사 지낸 흔적이 남아있는 유적입니다. 백제의 대외교류에서는 바닷길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는데 중막동은 중국, 서해안, 남해안, 일본을 잇는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이곳에서는 백제와 가야의 각종 토기와 금속품, 중국 도자기, 일본 고운 시대의 돌로 만든 모형 등이 출토되었습니다.
백제는 고구려와는 낙랑대방을 멸망시킨 이후로 본격적으로 대립하였으나 신라와는 4세기 무렵부터 외교 관계를 맺어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가야의 여러 나라 또한 백제와 동맹 관계를 맺고 이를 바탕으로 중국과 교류하였습니다. 풍납토성, 몽촌토성에서 출토된 가야토기와 외계토기는 이러한 교류 관계를 보여줍니다. 백제는 4세기부터 외와 본격적으로 교류하였는데 선진 문물을 외에 전해주고 외로부터는 군사적 지원을 받았습니다. 특히 군초고왕 때에는 외왕에게 칠지도와 칠자경을 보냈으며 아직기와 왕인 등이 학문과 각종 기술을 전하였습니다. 백제는 고구려와의 전투에 외병을 동원하기도 하였습니다. 백제와 중국과의 교류는 서진 시대인 3세기 말부터 이루어졌습니다. 중국과의 교류를 알려주는 유물로는 풍납토성, 몽촌토성, 석촌동 고분군에서 출토된 동전무늬 도기, 청자, 초두, 허리띠 장식이 있습니다. 그 밖에 오산, 원주, 천안, 서산, 공주, 익산의 백제 무덤에서도 중국제 청자가 출토되었습니다. 양직공도는 중국 양 원제가 왕자 시절인 539년경에 제작한 원본을 1077년에 북송해서 모사한 것입니다. 원래 35개국의 외국 사신 그림과 그 나라의 역사와 풍속 등을 기록하였으나 지금은 12개국의 사신 그림과 기록만 남아 있습니다. 그림 속 백제 사신은 가늘고 긴 눈매에 낮고 넓은 콧망울, 작지만 붉은 입술, 오동통한 볼이 특징입니다. 머리에는 흰색 관을 쓰고 두루마기와 바지를 입었으며 검은색 가죽진을 신었습니다. 백제 사신 그림 옆에는 백제의 유래와 도성, 제도, 풍속 등에 대한 기록이 193자 적혀 있는데 이러한 백제 사신 그림은 구체적인 백제인의 모습을 담은 것으로 유일합니다. 백제의 배는 백제방 혹은 백제선으로도 불렸는데 백제인이 일본에 가서 배를 만들어 주었다는 기록이 확인될 만큼 백제는 조선술 또한 뛰어났습니다. 이 배는 한성백제박물관에서 복원한 실제 배입니다. 배의 구조를 보면 배의 밑바닥은 서해안의 갯바닥에 편하게 앉을 수 있도록 평평한 구조이며 배의 측면은 나무 널판을 가로로 접합시켜 파도의 저항을 줄이기 위해 유선형으로 짜여 있습니다. 배의 아랫부분에는 이물칸, 고물칸 등 짐을 싣는 공간이 있고 중간에 부엌의 기능을 하는 투식칸도 있습니다. 넓은 대양을 향해 돛을 펴고 힘차게 나아가 당당한 해상 국가를 이루고자 했던 백제의 모습을 실제 배를 통해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